저희가 지금 읽는 오리지널스가 요거에서 변화를 대중화시키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쪽에 대한 책이거든요. 요걸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기 부분만 쓰는 건 맥 쓰는 사람들. 그래서 대중이 안 쓰는 거예요. 절벽을 못 넘어서 매니아만 쓰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아이폰은 대중화돼가지고 지금 절벽을 넘어서가지고 중간 단계로 간 거죠. 요걸 넘어서면 아마 다수가 붙으면서 쫙 힘을 받게 될 텐데, 요걸 못 넘어서면 그러면은 변화에 대한 시도는 했는데 좌절되는. 요 그립이랑 똑같은데요. 하나는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잘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뀌는 변화가 있는데, 얘는 해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재조직,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재조직에 성공하면 이 부분이 성장이거든요. 성장하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재조직 돼가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덜펴보면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조직되고 성장하고 요 그림으로 얘를 해체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려면 요 길 넘어가야 돼요. 여길 넘어가야지 이제 재조직에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요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을 때는 동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미션 비전이 Y에 해당되면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우에 가까운 방식인데, 지금 미션 비전은 어쨌든 그 전에 만드셨던 건데 포괄성이 너무 크면 기준이 안 돼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다부합하니까. 근데 저희가 공부한 그동안의 책으로 보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잘 모르고 실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잘 참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션 비전도 여기 있는 사람이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만들어 봤자 요 중간쯤이나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스럽게 생각하면서 잘 참여하지 않을 거라서, 캐즘을 넘어서서 요쯤 되어지는 사람들도 사회복지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미션 비전을 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직 요걸 못 넘어선 상태에서 우리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아마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동의 없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저는 미션 비전을 만드실 때 불확실성에다가 너무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는 의견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Y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막 설명해 봤자 중간쯤 이상 되어지시는 분들, 저쪽 분들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저항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면서 한 명 한 명씩 동의되어지는 요 과정을 좀 더 거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컨설턴트라면 우리가 뭐 자주성을 높여야 되고 뭐 공생성을 높여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말고, 어디에서 봤더니 공유부엌 좋던데? 막 그래가지고요. 가치랑 상관없이 그냥 공유부엌이 요새 유행이래.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방법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방법이 익숙해진 사람한테 그래 당신이 했던 게 자주와 공생이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동의되어지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 저항이 심한 사람한테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요 이유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방법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심한 직원한테는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게 나으냐면 하우부터 접근해서 하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런데 저항이 전혀 없고 Y가 동의되어지는 직원은 Y를 가지고 같이 철학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우를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게 유리하고요. 여기 있는 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했다면 다수가 이미 이쪽으로 조금씩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쪽을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충돌되어지는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곳이 이쪽의 의견이다 라고 하면 다수가 지금 조금씩 체증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50% 이상 정도 되어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재화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명시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가시는 게 속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재조직을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요 수준을 넘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는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야. 저라면 이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여기까지 확보하는 거. 확보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확보하되, 미션 비전을 이제 우리가 정해도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변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나면 그러면은 분명히 방향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알고 있는 방향을 보았던 방향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해야 한다는 당위가 떨어지면 미션 비전을 굳이 새롭게 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 당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태로는 위협스럽다라고 하는 요 외부 환경이 우리한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위협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서 위기를 직원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세요. 안 그러면 위기가 없으면 기존처럼 해도 돼요. 그냥 주류 안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해보자 라고 할 때 그때 아마 좀 패닉이 빠질 거거든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요거는 시행착오로 좀 겪으실 필요가 있고, 근데 요 안을 딱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방법이 탄력을 못 받아가지고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미션 비전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 속도도 떨어지고 탄력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결정을 해야 당위가 생기면서 방법을 연마하기 시작할 수 있어서요. 아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중첩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은 강요 안 하고 대안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미션 비전부터 정해가지고 막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방법 정도로 먼저 보여주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방법으로부터 Y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뜻이 안 맞는 사람이랑 할 때에는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또 나와요. 또 하나는 권력을 쓰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지위를 가져야 그 권력이 정당하다고 느끼는데, 평상시에 자기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자로 그냥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권력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위를 인정해주고, 지위를 인정하는 만큼 권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자마자 쓰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지위를 얻고 난 다음에 권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돼야 된다. 다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미션 비전 정해도 그렇게 억지로 하시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다수 개념도 선생님 요 책에 나오거든요. 혁신가 오리지널스의 자질 중에 능동적으로 의문을 품고 일단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문을 품고 그런데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도 있고 과격하게 막 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기는 사람이 실제로 오리지너스로서 많이 간다.